여러분, 증권사의 감원 태풍 제가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아이템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것은요, 점점 범위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KB증권이에요. 대형사잖아요. KB증권이 1982년생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와, 심각하죠. 하이투자증권이 지금 희망퇴직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월투자증권이 1년차 이상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요, 대형사인 KB증권마저 이게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 이것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KB증권은요, 그나마 월급이 34개월 분이니까 3년치죠. 3년치도 지급을 하고요. 생활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도 5천만 원 이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희망퇴직을 받는 인원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되는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되는 대로. 이것은 어쩌면요, 저는 이제 본격적인 감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들의 실적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다 필요 없고 추세도 중요하지만 심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벌면 당연히 희망퇴직,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증권가는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만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증권사 급여 추이입니다. 2020년에 3조 9,318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는요 5조예요. 5조. 5조 348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4조 728억 원이에요. 그러면 19%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19%가. 아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는 하이투자증권, 다울투자증권, 이제 KB증권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19%가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약직 사원들 말입니다. 이 계약직 사원들은 굉장히 많이 그만뒀다는 거예요. 19%가 떨어질 정도로 지금 많이 그만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계약직 비중이 증권사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부국증권만 하더라도 계약직이 68% 비중이에요. 68%. 직원이 324명인데 계약직이 220명이에요. 메리츠도 그렇잖아요. 1556명이 직원인데 980명이 계약직입니다. 63%입니다. 다울도 마찬가지입니다. 529명이 직원인데 그중에 계약직이 326명입니다. 62%입니다. 한양이나 이베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계약직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끝나면 쉽게 말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더 이상 계약 연장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증권사 급여는 굉장히 많이 줄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시작. 왜냐하면 2020년보다가 더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증권사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증권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어디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PF 대출. PF 대출 이거 엄청나잖아요. 지금은 증권사에서 PF 대출이 사실 PF 대출 때문에 증권사의 손익이 박살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다 하나같이 이게 정리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증권사는요. PF 대출이 2조 7천억 원에서 2012년 말이에요. 10년 동안에 3조 3천억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은 증권사가 여러분 희망퇴직을 받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축은행은 10조 7천억 원이나 되고요. 여전사 카드사 같은데 여전사는 캐피탈사도 그렇죠. 26조 7천억 원입니다. 보험사는 43조 3천억 원입니다. 그나마 은행은요 28조 3천억 원이 좀 적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여러분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거예요. 왜?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말입니다. 경제가 팡팡 돌아가면서 기업들이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그러면 PF 대출도 잘 갚을 거예요. 그런데 PF 대출을 잘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똑같이 증권사에서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나 보험회사나 심지어 1금융권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즘 기업들 자금경색 심각하죠. 실제 말입니다. 지금 회사채 만기를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12월에 2조가 넘는 회사채 만기가 있고요. 내년 1월에 보세요. 4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2월에도 7조가 넘고요. 3월에도 4조 3천억 원. 4월에는 9조예요. 9조. 5월에도 7조고요. 7조 8천억 원이니까 뭐 8조네요. 6월에도 8조입니다. 그러면 회사들이 이 채권이 돌아오는 거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전체 금액이 54조 282억 원인데 정부가 채권 안정 펀드를 만들어서 안정을 시켜준다고는 하지만 금액이 워낙 큽니다. 금액이 54조 282억 원이니까요. 당장 말입니다. 부동산이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건설사들 괜찮을까요? 이미 말입니다. 건설사들은 충남의 건설사 우석건설인가요? 여기도 부도가 났죠. 경남의 건설사 거기도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방건설사부터 쭉쭉쭉쭉 올라와서 대형 건설사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지금이 시작이라는 결과가 생겨요. 저는 이 가문 태풍이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뭐 상반기까지 경기를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계속 버티려고 노력할 겁니다. 기업들은요. 그러나 얼마나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감원을 희망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감원 칼바람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사실 분석하는 게 이게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할 때마다 말입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어떨 때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안 맞았으면. 지금 감원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요. 점점 현실이 돼 갈 겁니다. 점점. 그래서 두렵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제가 L자형이라고 했잖아요. 깊이가 깊든 깊이가 얕든 침체가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고통이 더 클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쿵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V자 반등 같으면 쉬운데 이게 L자가 되기 때문에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 한번 회사를 나오면 다시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의 예측이 저는 틀렸기를 바라는데 이게 점점 현실화될까 사실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엄마 아빠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요. 아들 딸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경기까지 나쁘면 참 우울함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지금은 무조건 살아남는 것이 최고입니다.